지금 저기 예비 1, 2학년 학부모님이시죠? 네. 3학년은 없으시죠? 네. 제가 잠깐 양해 말씀 구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강의를 이제 1시간 할 건데 마스크, 강용 마스크 쓰고 할게요. 네. 그래도 참 예의 바르지 않나요? 네. 저는 매주 검사하고 있고요. 항상 음성 나오고 있고 이번 주도 그랬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는 본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 본사는 저희 강남에 있고요. 저는 본사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보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좋아요,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10년 운영했는데 지금 98,000원 벌어놨어요. 그 10만 원 안 되면 안 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도움되실 게 있으실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끝에 가면, 사진 오른쪽 끝에 가면 제가 클라우드 연결해 놨거든요. 여기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입시 자료들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데보다 훨씬 많을걸? 그래서 아무튼 궁금해 하시는 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폴더별로 정리 다 해놨고, 학년별로도 정리 다 해놨고, 배치표 다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 자제분들 수능 날짜 아세요? 설마? 네, 11월 10? 네, 14일이죠. 그래서 이제 2학년들은 오늘부로 해서 이제 63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630일이 날짜로 하면 그런데 주수로 따지면 오늘이 딱 90주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90번 가면 자제분들 시험 봐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1학년들은 이제 시작인데요. 오늘 확정 발표는 안 났어요. 근데 요번 8월 말에 아마 확정 발표 날 텐데 11월 13일로 결정됐거든요. 25년 11월 13일인데 아마 북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그날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99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대입을 준비하시는 게 맞고, 제가 날짜를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진학지도 하다 보니까요. 입시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500일은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아시겠어요? 2학년들 올 여름서부터는 수험생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500일 정도는 필요하다. 70주의 시간은 소요된다. 수험 생활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것저것들 좀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은 제가 1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어요. 요거 잊지 마세요. 학년별로 설계, 실행, 심화 이렇게 단계별로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학년 때는 설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우리가 해야 될지, 앞으로 뭘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 학습이나 활동 그런 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진로 탐색에 좀 더 비중을 좀 많이 두시고, 그리고 학생부의 테마를 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테마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주제. 그래서 만약에 자제분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계열의 의사인지 이해되시나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내과, 외과라도 그 정도라도 테마를 만드시고, 뭐 아니면은 뭐 국어국문학과를 간다 그러면은 뭐 고전시가라던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테마를 찾아보셔야 되고, 그런 거 하기에 좋은 사이트도 제가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학년들은 절대 모의고사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애들이 이제 우리 자네는 학생이세요? 그래, 기특해라. 몇 학년이세요? 2학년이요? 아,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세요? 아, 이제 입학하시는 거야? 아, 기특해라. 어디 고등학교세요? 경희고등학교? 아, 네. 경희고등학교는 한 번도 못 가봤네. 제 선배들이 잔뜩 있는데. 아, 제가 경희대학교 나왔거든요. 네.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1학년들은 학교 가서 이제 보세요. 부모님들, 친구분들도 한번 보세요. 모의고사 대부분 다 우습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 수능 가서 망가져. 가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 평상시 모의고사 때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런 얘기 다 하세요. 왜냐하면 평상시 모의고사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수능처럼, 수능은 모의고사처럼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로 수능 감각을 키운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3월 23일 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있는 거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예요.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거의 3월달 첫 모의고사를 보고 담임들이 아이들을 어느 정도 세퍼레이션을 해요. 아시겠나요? 구분져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매니징 할지를 계획을 좀 짜세요. 3월 모의고사 잘 봐야 돼.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준비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학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2학년 때 학생기록부 가장 꼼꼼히 읽고요. 2학년 때 모든 것들이 결정돼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정리, 정돈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학년 때 대단한 걸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긴 정리, 정돈의 기간이야.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뭐 또 청소를 저희 강북 청소에서 또 뭐 마련하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혹시 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학년 때는요, 대단한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또. 그래서 3학년 때는 1, 2학년 때 했던 거에 대한 심화, 그러니까 연계 심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학년 때 했던 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간다? 그런 것들. 학습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깊이 들어가. 그러니까 2학년 때 다 완성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2학년 때는 우리 실행해서 활동과 학습을 완성을 하고 3학년 때는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이제는 심화를 가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1학년, 특히 1학년들, 올라가는 1학년들 학생부의 테마를 좀 잡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상경계열 그러면 아니 저는 과를 정하라는 얘기까지 아니에요. 이제는 약간 올디한 패션으로 가는 게 전공적 합성이에요. 전공적 합성이면 과가 정해져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계열만 정해도 돼. 문과, 이과, 오케이. 그럼 문과에서도 상경계열인지 사회과학계열인지 인문, 어문 계열인지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해지거든.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려면 과를 정할 것까지는 아니어도 계열은 정해놓는 게 맞아. 그래서 자제분들이 만약에 문과 쪽에 성향을 보인다 그러면 어문, 인문 그런 쪽인지 아니면 사회과학 쪽인지 아니면 상경계열인지 그 정도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 그래서 상경계열에서는 엄마 나는 경영인지 경제인지 세무인지 무역인지 모르겠어. 아 그러면 그냥 상경계열 잡아놓고 이런 거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 있니? 아니면은 뭐 경제 정책이나 실생활의 경제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사이트를 제가 이따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가셔서 부모님들 그냥 얘기하시면요. 애들이 또 그래. 아, 또 엄마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갖고 막 그런다고. 항상 문제는 뇌피셜에서 나오는 거야. 뇌피셜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셔야 돼요. 근데 자네도 학생이세요? 기특해라. 너는 몇 학년이니? 기특해. 너는 어디 고등학교 가세요? 대진고. 네, 대진고 교장선생님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우리 대진고에서 좀 이따 만나겠다. 자, 근데 무슨 얘기했지? 지금 오늘 학생 네네. 네. 그래서 뇌피셜로 얘기하지 마시고, 특히나 아드님들한테는 더 그래요. 근거와 자료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다 계속 파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요 PPT도 뭐 오늘 출력을 해주셨더라고요. 학원에서 친절하게. 왜 어른들은 이렇게 종이를 좋아하지? 나는 귀찮으실까봐 파일로 드리고 갔거든. 그래서 파일로 학원에도 드렸으니까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로 나중에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이렇게 종이로 안 갖고 다니거든. 애들 다 이렇게 탭에다가 다 파일로 해갖고 책도 거기 다 들어있거든. 벗어나세요, 종이를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테마 한번 잡아보시고, 이과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런 테마들, 이런 건 어때? 여기는 요런 공학 계열은 이런 것들이 신기술이 되게 의미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 학교에 진로 진학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아이들 하나하나를 케어링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부모님의 역할이야. 되셨나요?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거지같이 이렇게 자꾸 도와달라는지 모르겠지만 자제분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 저는 아들이 둘 있거든요. 2002년생, 2004년생. 그러니까 올해 둘 다 재수 안 하고 바로 대학을 갔어요. 우리 회사의 혜택을 못 누렸네. 저는 원장님들이 수업료 다 면제시켜 주거든. 그래도 대학 한 방에 가는 게 나아요. 그쵸, 맞죠? 저의 목표는 재수 안 하고 한 방에 가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런 것들 도와주시면 돼요.
학생부의 테마, 진로의 목표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주셔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테마를 잡아놓고 나면 담임 선생님한테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들을 해요. 아, 얘가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뭐 사회문화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 친구가 마케팅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뭔가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세특에 그걸 다 적어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굵은 가지를 만들어 놓자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네. 자, 과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 여기 최상위 학과라는 거 인정 못 인정? 인정하세요. 여기 최상위 학과 아니 어떤 집에서 야 안전빵으로 우리 의대 써놓을래 그래요? 그 무슨 집이 그래? 그렇지 않아요? 여긴 다들 긴장하는 학과예요. 다들 긴장하고 쫄고 막 여기저기 막 물어보고 막 그러는 학과들이에요. 그리고 계약학과 이것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물론 좋아요. 취업이 보장돼 있고 확실하니까 장학금 받고 근데 또 그 내부적인 거는 또 아셔야 돼요. 저희 첫째 아들도 계약학과를 갔는데 그 내부에서는 야 우리는 뭐 졸업하면 무조건 국방부냐 막 이런 압박들 무조건 가야 되는 그게 굉장한 압박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과를 전과하는 애들도 좀 많고 졸업하고 장학금 다 반납하고 그냥 자기 맘대로 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정도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취업이 보장돼 있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여기 최하위 학과는요. 여기는 다들 하위 학과라고 생각해. 그래서 특히나 아빠들이 문제야. 아빠들이 야 우리 안전빵으로 철학과 하나 써놓자 막 그런다니까. 근데 이게 전국적인 아빠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안전빵이라고 생각을 해. 점수가요 널뛰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는 올해는 점수가 폭등을 해. 아니 올해는 펑크 났어요. 올해는 펑크가 폭 나왔고 완전히 최초합하고 최종합하고 점수 차이가 엄청 큰데 작년에는요 최상위 학과였어. 경영학과보다 점수가 몇 점이나 높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학과예요. 예측이 안 되는 학과들이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는 덕후들이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니아들이 있다고요. 붙으면 안 나가. 충원이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여길 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중상위학과 쓰세요. 가보시면 그게 그거야 또. 다 맞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엔 복전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측 가능한 학과들 배치가 가능한 학과들 그런 쪽에서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너무 위아래 양극화되는 거는 약간 데인저러스하지 않을까. 아, 제 영어 너무 어려우셨어요? 위험스럽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전형별로도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전형의 특징, 그러면 그 특징에 학생의 특징이 좀 맞아야 돼. 대학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좀 산티나는 말로 궁합이 맞는 대학이라 그러잖아요. 전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보니까 좀 성향이 맞아야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 전형은 고른 교과가 우수해야 돼. 교과가 좀 고르게 우수한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일반 활동을 막 대단하게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어. 이 아이들의 주안점은 내신이거든. 그래서 내신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면접도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면접이에요. 확인 면접, 인성 면접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수능에서 두 과목이 한 합 4, 5는 돼야 돼. 그러니까 2, 뭐 2, 3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최저를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엄친딸.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나 보네. 너희는 아니니? 네. 그래서 좀 일반적인 모범생들이 아마 교과에 좀 더 그렇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그렇게 원하니까. 그리고 또 종합전형은요, 좀 특정 교과에서 좀 돋보이는 게 있어야 돼. 뭔가 좀. 그리고 구체적인 진로를 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종합전형은 이런 것들을 좀 튀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뭔가 좀. 그런 걸 원하는 게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자제분들의 성향을 좀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자제분이 전 과목 그냥 열심히 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관심이 있어.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그리고 좀 수능적이야. 그리고 또 내신 학습도 좀 열심히 하고 차분하고 좀 꼼꼼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교과가 맞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어쨌든지 간에 이런 아이들한테 내신이 좀 안 좋은데 종합전형으로 밀어붙여라 그러면은 좀 힘들어해. 그래서 종합은요, 좀 특정 과목에 두각도 있고, 진로 탐색이란 것도 노력도 막 바스락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아들 둘 다 걔네들은 교과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종합으로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 아들들은 종합 준비 열심히 했는데 한 놈은 정시로 가고 한 놈은 논술로 갔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종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종은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게 맞아요. 교과 전형을 하시더라도 한 학종 한두 개 정도는 깔아 놓으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학종을 준비를 주력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뭐 교과 같은 거 안전빵으로 하나 정도는 생각해 놓으시는 거 맞고, 아니면 저희 아들들처럼 학종을 준비했었는데 영 봐도 아니다 싶으면, 모의고사 성적 좀 나온다 싶으면 학종과 논술로 까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논술 6개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이렇게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은 좀 깔아놓는 게 맞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학종은 항상 걸치시고, 그래서 교과는 유지관리 보수 잘 되는 애들. 딱 이해되시나요? 유지관리 보수 잘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학종은 도전하고 시도하고 막 추진하는 애들. 계속 사부작거리고 뭐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전형을 섞으시는데, 우리 아들은 반반이에요. 그러면 반반으로 섞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치킨도 후라이드 양념 반반 하듯이. 비교가 좀 이상한가? 그래서 아무튼 반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 차리는 아이들이 있거든. 특히 남학생들은요, 2학년 때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갖고 갑자기 필 받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정시도 있고 논술도 있어요. 정시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정시 오리는 그건 결사반댈세. 그래서 제가 저희 첫째 아들은 정시로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정시로 갔는데도 저희는 정시에 올인하지 않았어요. 저희 첫째 아들 나온 고등학교가 요 근처에 있는 대진보단 조금 더 잘해요. 대진 과중 애들보다는 좀 더 잘하는 학교거든요. 거기도 과중이긴 한데, 근데 내신이 3.2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중앙대랑 경희대학교 학종을 가요. 근데 모의고사가 조금 더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조금 학종을 높이 쓰셨어요. 저는 좀 안 될 것 같았는데 뭐 안 되긴 안 됐지.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높이 썼나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 3학년 담임 선생님의 목적은 달랐더라고. 그냥 정시로 보낼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논술을 한 2개 깔았어요. 그래서 일단 학종 4개 쓰고 논술 2개 쓰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올킬 당했어요. 왜 갑분싸를 만드세요? 갑분싸는 안 됩니다. 근데 걔네 담임 선생님은 올킬 당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논술도 2개 쓰긴 했는데 하나는 그냥 뭐 시험 보고 나서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안 갔어. 그러니까 수시는 어떻게든 깔아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우린 수시는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정시올인만큼 데인저러스한 건 없어요. 잘 모르셨지? 위험스러운 건 없어요. 근데 정시가 제가 왜 반대를 하냐면 정신 피가 말라요.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작년에도 제가 상담한 애가 전 과목에서 생투 하나 틀렸어. 잘하지 않았나요? 영어 1등급에 한국사 1등급 나오고 다 맞고 생투 하나 틀렸어. 근데 그 새끼가 선생님 서울대 의대 돼요? 그러는 거야. 왜 안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 틀렸는데? 근데 마음이 쫄리게 생겼어. 물리 1을 선택했거든. 물리 1이 작년에 표점이 안 나왔어요. 제일 안 나온 과목이거든. 근데 참 운이 없지. 그리고 생투도 3점짜리가 나갔어. 그러니까 표점이 안 좋게 나온 거야. 그래서 서울대 의대는 전국에서 한 5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으로 하면 5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한 52, 3등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근데 되긴 됐어요. 안 될 리가 없지.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피 마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딴 데 쓰기도 좀 애매해 점수가. 서울 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에서 피 마르지 않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다 맞으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정시는 함부로 올인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수시 정시 다 준비하면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우리가 갈 대학교 쉬운 대학 아니야. 맞지 않아요? 힘들어야 돼 또. 그쵸? 힘들게 가는 게 맞아. 그래서 혼자서는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료도 찾고 이것저것 보여주고 배치표도 자꾸 보여주고 지금 너의 상황이 이렇다더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논술도 하실 수 있는 한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논술은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제가 3학년 학부모님이라면 딱히 느낌이 오실 텐데 1, 2학년 학부모님들 나중에 기억하세요. 수능 전에 보는 논술 하나 정도는 해보는 게 좋아. 수능 전에 면접 있는 거 하나 정도는 해보는 게 좋아.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수능 전에 뭔가를 해보면 그게 수능 시험장에 가면요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저희 둘째가 이번에 그랬어요. 연대 논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떨고서 막 완전 쫄아갖고 가서 그렇게 해서 가서 시험 봤는데 그런 느낌이 한번 있으니까 수능 가니까 편안해지더래. 그래서 수능을 좀 잘 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최저를 맞춰갖고 논술로 갔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 생각하시고 4가지 중에 하나만 올인하는 건 전 반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바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갈대학이잖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내가 알게 뭐야. 우리 갈대학인데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정시랑 종합이 제일 많잖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섞으시란 얘기예요. 논술도 괜찮아요. 8.4%면 이건 올해 고3인데 2학년 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나올 거고 1학년들은 내년 4월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패턴으로 갈 거예요. 뭐 크게 변화될 건 없어.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논술도 뭐 논술은 뭐 이렇게 누가 가나 모르겠어. 맨날 난 붙는 사람을 못 봤네 막 학부모님들끼리 그런 얘기들 하고 다니시잖아요. 맨날 떨어진 사람들끼리 그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저희 근처에도 붙는 애 엄청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논술도 아이들 인구수 줄어든 거에 비하면 늘고 있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2학년 겨울서부터 하셔도 제가 보기엔 아주 적절한 상황. 그러니까 학생부가 너무 안 좋다. 도대체 해놓은 게 없다 그러면 논술을 2학년 때서부터 해두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의치한수교, 의치약한수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해 거긴 하지만 이제 내년 거랑 후년 거는 4월 달에 나올 건데요. 지금 보시면 보라색이 종합, 그 다음에 파란색이 교과, 보라색이 정시, 그 다음에 파란색이 교과, 그 다음에 빨간색이 종합.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많이 뽑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치약한수교를 보시면 일단 의대 보내실 거면요. 정시랑 종합이 제일 많아요. 의대, 한의대, 수의대는. 근데 치대는 정시랑 종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약대는 교과가 조금 더 많아. 그래서 혹시 약대 생각하신다면 내신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아요. 내신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의치 약한수는 일단 정시가 기본이야. 작년에 최저 못 맞춘 애들 엄청 많았었어요. 의대 때, 의대. 그래서 의대는 내신이 아니라 수능으로 간다라는 게 그 얘기거든. 최저. 3합 4예요. 대부분이. 3합 3은 어떻게 되는지 1112야. 112. 3합 5 이런 4합 5 이런 것도 있어요. 1112. 그러니까 일단은 정시는 기본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이게 상위 누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상위 누적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일단 세 봐서 50등 정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대는요. 서울대는 대충 서울대 의대는 180 정도 등 안에 들면 돼요. 그래서 50등 안에 들면 일단은 굉장히 안정권이고 추합까지 보면 180등까지도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서울대. 근데 의대는 크게 관심들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제가 이건 의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등수에 대한 감각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혹시 제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상위 누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정시에 대한 준비하는 방법도 좀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걸 갖고 온 게 뭐냐면 일단 서울대가 이과가 602명을 뽑아요. 서울대가. 근데 작년에 23만 명의 재수생 저희 이과생들이 응시했거든. 그러면 236만 중에 602등을 하면은 서울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602명을 뽑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 곱하기 3.5 정도를 하거든요. 여기다 3.5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수시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정시에 가나다군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쓰는 애들은 의대로도 엄청나게 많이 전국에 있는 의대로. 그래서 곱하기 이 정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상위 누적의 개념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뜻이 아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올해 국어 3등급이 서울대 갔다고. 이제 서울대 끝났네 막 그런 얘기들도 막 나오잖아요.
이제 연대한테 완전히 밀리나 보다. 저 성적 애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 3, 1, 2, 3, 2가 나왔어요. 물리2 했거든? 물리2가 2등급인 거야. 지구과학 1이 3등급인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위 누적을 잡아보니까요. 얘가 6.4% 했어요. 상위 누적으로 6.4%면 전국에서 한 14,000등 정도 한 거거든? 14,000등 정도면은요, 딱 중앙대요. 여기 4,500명, 누적으로 4,500명인데 곱하기 3 정도 하면요, 이 아이가 가기에 적절한 대학교는 중앙대인 거야. 중앙대 정도 공과대학교 갈 아이가 서울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학2를 선택한 애가 작년에 13,000명밖에 없었어. 근데 서울대는 과학2가 필수였어. 그럼 13,000명의 경쟁이잖아요. 그 중에서 순서를 따져보니까 서울대 지구환경공학과를 쓸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붙은 거야. 아시겠나요? 얘는 어떻게 보면 23만 명의 경쟁이 아니라 13,000명의 경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과도 잘 선택한 거지. 운이 좋았던 거야. 근데 올해서부터는 이제 과학 1이 풀렸어요. 과학 2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울대 갈 때 과학 2가 안 해도 돼. 과학 1도 해도 돼. 2는 가산점이 붙을 뿐이야. 그럼 내가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셋째가, 아우, 아들 셋 끝내준다. 아들 셋 있는 집은요, 웬만한 죄 짓지 않으면 지옥 안 간대. 그래서, 만약에 셋째 아들이 있다 해도 나는 2 선택 안 시킬 거예요. 뭐를 시켜? 그냥 과학 1을 잘 보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는, 과학 2에 그렇게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학 1 위주로 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요, 딱 한마디로, 전형이 복잡하고 요구하는 게 많고 까다롭고 어려울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뭔가 요구사항이 많고 이것저것 해오라는 거 많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면접이 있거나 수능 최저가 있거나 학생부에 뭐 추가적인 것들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를 귀찮게 한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입결은 떨어진다라는 교훈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학생부만 내면 돼. 어때요? 전국이 다 좋아해. 완전 좋아해. 내신 입결 겁나 높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매해 서울대 연대보다 입결이 높아요. 거긴 학생부 100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국에 내신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 다 생각하는 게 한양대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전형을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얘기랑 일맥상통하죠? 어렵게 가자. 수시 정식 같이 준비하자. 그게 맞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전형일수록 위험하다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뭐 그 전형을 다 해석하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많다. 그럴수록 좋은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작년에 국어 수능 국어 본 거 저 전체적인 성적대 분포를 좀 보세요. 앞으로 좀 쏠렸죠. 근데 이게 1컷, 빨간색이 1컷, 2컷, 3컷, 4컷, 5컷, 6컷, 7컷, 8컷까지. 그래서 보시면 1, 2, 3에서 3등급이 평균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국어가 재작년보다 조금 쉬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쉽게 나왔거든.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려웠는데 재작년이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국어 공부 되게 많이 빡시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국어가 변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자, 근데 올해도 저희가 보니까 역시나 또 입신 해거리를 해요. 아시겠어요? 작년에 터졌던 학과들 요번에 막 펑크 퐁퐁 났었어요. 여기저기 수시정시 다 입시는 해거리를 해요. 자, 그러면 올해 국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그렇죠? 난이도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내년은 조금 쉬워질 수도 있어. 후년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래서 짝수 학년도는 항상 짝수 학년도를 따라가고 홀수 학년도는 항상 홀수 학년도를 따라가는 경향이 우리나라 입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략적으로는 그래.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 고3들은 국어 좀 다시 빡시게 해야 되겠지만 후년도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어떤 결정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되지. 우리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 그리고 1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당신들 국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릴게요. 국어 시험 언제 보는지 아세요? 1교시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운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야. 어려워요. 근데 왜 1교시에 보는지 아세요? 애들 멘탈을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1교시에 한국사 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싹 사그라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다 잘 보잖아. 다 잘 보면 변별이 안 돼. 입시판이 난리가 돼요.
1교시부터 애들의 멘탈을 깨트리려고 하는 작전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시험은 한 명이라도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멘탈을 꼭 붙잡아요. 멘탈 관리를 해요.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걸 자제분들한테 제시하셔야죠. 당장 내일 아침서부터 매일 아침마다 국어 문제 풀기. 되셨어요? 아침마다 무조건 국어 문제 풀기. 아침에 1교시, 학교 1교시 시작하기 전까지 매일 아침마다 국어 문제 풀기. 한 20분만 풀면 돼요. 그래서 지문 한 2개 정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제 말씀 맞나 틀리나 보세요. 나중에 국어 성적 잘 나올 거야. 우리 학원의 재수생들도 아침에 일찍 와서 아침에 국어 문제 푸는 애들은 국어 성적 잘 나와. 아시겠죠? 아침에 국어 머리 만들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잔소리 하셔야 돼요. 아들, 아침마다 국어 문제 풀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서점 가면 짧게 푸는 모의고사들 팔아요. 아세요? 뭐 맷땡비, 맷땡문 막 그런 거 팔잖아요. 네, 마통땡도 나오고, 네, 이투땡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짧게 풀 수 있는 문제지 그런 거 풀으면 되고,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하고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은요 진짜 실력이 형편없어요. 이게 정규 분포예요? 난리도 아니잖아. 무슨 거북선 같지 않아요? 애들 실력이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춘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2005년, 2006년생들 실력이 형편없다라는 얘기 디스하는 거 아니고 좋은 기회란 얘기예요. 제가 올해로 입시 경력이 16년이거든요. 16년 동안 이렇게 실력 낮은 아이들 처음 봤거든. 아시겠죠? 근데 2007년생은 좀 다를 것 같아. 왜냐하면 얘네들은 학령 인구가 좀 많거든. 거의 50만이거든. 거기 재수생들까지 들어오고 나면 50만 훌떡 넘어설 거예요. 약간 긴장 모드. 하지만 2005년생과 6년생들은 학령 인구가 한 4, 5만이 부족해. 그래서 걔네들은 상당히 지금 나태해 있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갈 대학은 어저께도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님이 이제 대학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학령 인구 부족하면 대학 가기 쉽다.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런 데도 쉬워요? 누구나 다 원하는 대학은 쉽지 않아. 똑같아.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가 진짜 울릉대 오징어 심리학과 갈 거 아니면 이건 쉬운 게 아니다. 쉬운 대학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수학도 보세요. 수학은 정규 분포가 아니죠? 이 무슨 M자? 이 툭 튀어나온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이분들이 그 유명한 수포자야. 근데 제가 수포자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은 아니지.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지. 왜냐면 이분들 덕분에 다른 사람들 성적이 올라가거든.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수학 작년에 표준 점수 겁나게 좋게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작년에는요 확률과 통계도 잘 나왔어요. 점수. 이분들 덕분이세요. 정말 박애주의자들이지. 근데 자제분들이 그렇게 희생정신이 투철한가? 아니잖아요. 왜 그걸 희생해서 남 도와줘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래서 수포자들이 싫어. 제가 수학 100점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40점 받다 42점 받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수학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아니 수학 한 과목이라도 3등급 나와주면 얼마나 땡큐인데. 근데 수학은요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웬만해선 성적 안 떨어져요. 수능 최저 활용하기에 딱 좋은 게 수학인 거야. 힘들지. 수학 3등급까지 가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3등급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학 4, 5, 6, 7등급은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수학만 안 하는 게 아닐 거야 아마. 그러니까 수학 절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잔소리 하세요. 부모님들 잔소리 하세요. 괜찮아. 저도 저희 아들들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데 저희 엄마랑 아니 우리 엄마 말고 애들 엄마. 네. 잔소리 하셔도 돼요. 감정도 막 상할 거야 서로. 또 그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남은 기간 동안 즐겁고 해피하고 우아하게 입시 생활을 끝낼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엄마 아빠랑 싸우고 막 분위기 안 좋고 막 그래도 이게 자기가 목표한 대학교 딱 한 방에 붙잖아요. 볶는 녹듯이 다 녹아. 아시겠죠? 저는 지금 저희 첫째, 둘째 아들놈들 너무 이뻐 죽겠어. 아시겠죠? 이렇게 뭐 잘생기진 않았어요. 저 보시면 아시잖아요. 대놓고 인정을 하시네. 자, 그래서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지금 예비 고3, 예비 고2들 수학 분포도 좀 보세요. 난리죠?
수포자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추세야. 근데 왜 이렇게 수학 포기하는 애들이 늘어나냐면 공통수학 수한수투에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그렇게 애들을 힘들게 한대.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상당히 귀찮고 어렵게 만든대. 아 모르겠다 포기하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래도 M자였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 수포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지수로고 삼각함수 때문이래요. 그러면 지수로고 삼각함수만 포기하면 되잖아. 왜 수학을 통째로 포기를 하냐고. 제 말이 맞지 않아요? 한 문제라도 더 맞자고. 아시겠죠? 30점 받다가 35점 받으면 축하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만 더 맞으면 돼. 한 문제의 효과가 제일 큰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이거예요. 두 가지 딱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기출 N회독과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뭐하러 찍으세요? 제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빈데 나타나면 뭐가 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다 나오면 찍든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보시라는 얘기예요. 정시 대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의고사 많이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많이 보는 것만큼 좋은 정시 대비는 없어요. 근데 1, 2학년들은 전에는 그냥 마음껏 풀어놨었는데 나라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해갖고 1년에 3번인가 4번밖에 못 봐요. 모의고사를. 3월, 6월, 그리고 9월인가? 그리고 11월. 4번밖에 없네. 교육청 모의고사. 근데 저희 집은요, 12번 넘게 봤어요. 어떻게 봤게요? 저희 아들들. 네? 집에서 봤어요. 집에서 뭐든지 봤어요. 사설이건 기출이건 뭐건 다 봤어, 우리는. 모의고사 계속 봤어요. 아시겠죠? 모의고사를 계속 보게. 이게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집에서 모의고사 보면 안 돼요? 노원구는 단속 들어와요? 어디 지금 집에서 모의고사를 보십니까? 모의고사 보세요. 자제분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 N회독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찍어놨거든? 그거 자제분 보여주면서 같이 풀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지금 1학년 올라가시는 분들 3월 23일 모의고사 대비하셔야 돼요. 대부분 좀 상위 그룹의 고등학교들은 기출 4개년치 다 풀어놓는 게 겨울방학 숙제였어. 근데 풀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에서 시험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시험을 보시면 되고 시험 보고 나면 이렇게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셔야 돼요. 아이 보고. 그래서 내가 틀린 거 뭐 때문에 틀렸는지 확인하고 몰랐던 개념 정리해 놓는 거 이게 꼭 필요해요. 시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과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걸 쉬는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계속 눈으로 반복해서 읽어보면 다시는 유음화랑 비음화 문제 절대 안 틀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투리 시간까지도 좀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러고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는 것까지 좀 도와주시고 2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은요 원점수는 300점 만점이에요.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 50. 작년까지는 국어 수학만 더했는데 이제 2학년 올라가면 3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300점 만점짜리 배치표도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참고하세요. 자투리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이런 것 1, 2, 3, 4번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자꾸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자. 뭐 1번 설명 안 드려도 되죠. 2번 됐죠. 자제분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체크하세요. 하셔야 돼요. 잔소리 하셔야 돼요. 최소 하루에 40개 정도는 외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집은요 엄마가 시험 봤어. 매일매일. 그 정도 좀 하실 수 있으시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거 자료 찾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는 꾸준하게 못해요 아이들이. 아세요? 꾸준하게 해야 될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료 찾는 것과 꾸준하게 하는 거 체크. 잔소리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잔소리 하셔도 돼.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오답 분석 시험지 읽어도 되고요. 실수 노트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00점 만점에 배치표 만들었으니까 시험 보고 나면 대충 몇 점인가 한번 보자 그래갖고 지금 어느 정도 대학 가겠네. 이렇게 딱딱 던져주세요. 이거 너무 좋은, 이거만큼 좋은 잔소리가 없다니까. 근데 엄마가 그런 것도 없이 야 이래갖고 어디 건국대 가겠니? 엄마가 뭘 알아 그런다니까? 이걸로 보여주세요. 안 되잖아. 지금 10점이나 부족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빨간색 글자들은 틀린 개수예요. 그래서 과목당 틀린 개수가 아니고 전 과목.
국어, 수학, 탐구 115문제 중에 지금까지 이거는 다 2학년 겁니다. 1학년 거 아니 2학년 거예요. 그래서 틀린 개수까지 정리해놓고 저기 글자 밑에 111, 1.4, 1.2 그런 거는 영어 평균 등급. 그러니까는 요 대학까지는 영어 2등급서부터는 조금 데인저러스하다는 뜻이에요. 아, 참 어려운 영어였지? 위험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농담인데 자꾸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지? 저 인간이 날 무시하나? 조크. 자, 그리고 그 다음 대학들도 정리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자제분 슬럼프를 대비해서 제가 180점도 정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아들 서울에서 너무 먼 건가 먼 데인데 막 그럼 대학은 배 타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 우리 지하철 타고 다니자고요. 그게 엄마 아빠 도와주는 거잖아.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1학년은 200점 만점이에요. 이제 1학년 올라가시면 국어 수학만 더 하시는 거야. 진짜 어떤 학교 가면요. 막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애들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막 다 더하고 있어. 진짜 입시를 모르시는 거예요. 1학년은 국어 수학만 더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200점 만점. 그리고 또 이게 틀린 개수도 국어 수학 75문항 중에 몇 개 틀렸는지 제가 세놓은 거예요. 근데 틀린 개수를 저거 항상 체크하는 게 아이들은 점수보다 개수에 더 민감해. 아, 나 3개 더 맞을 수 있었는데 그런다니까? 3개 더 맞으면요, 이게 칸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극을 주는 거야. 이런 텐션을 계속 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저는 3월 23일까지 지난 모의고사 4개년치 풀어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재재작년까지.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큰 책이 나와. 모의고사 모음집이. 교육청 모의고사 모음집 주세요. 그러면 줘요. 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한 권당 10,000 얼마씩일 거야. 그거 풀어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정 4개년치, 거의 4개년치가 들어있거든. 정 4개년치가 힘들면 2년치라도 풀어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 작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한 달 전서부터는. 되셨나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긴장감도 좀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몇 점이니까 어느 정도 대학 가겠네 이렇게 던져주시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배치표를 원하시면 제가 다 올려놨어요. 4년치 배치표 학년별로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근데 엑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엑셀 배치표 잘 못 보실까봐 제가 엑셀 배치표 보는 방법도 찍어놨어. 그리고 제가 곧 이제 나중에 3월달 성적표 나오고 나면 성적표 어떻게 보는지까지 제가 찍어 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근시일 내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3월 23일 모의고사야. 이거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등급 배치표도 만들었으니까 대략적으로 몇 등급이면 어느 정도 대학 가는지도 개략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근데 저질 배치표예요. 이건 맞지도 않아. 이거 완전 헛소리예요. 근데 개략적인 왜 헛소리냐면 여기에 있는 2등급하고 여기에 있는 2등급은 100분위가 6점이나 벌어져요. 95점짜리 2등급, 89점짜리 2등급인 거야. 이건 택도 말도 안 되는 등급 배치표예요. 근데 그냥 개략적으로 보기에 부모님들이 한 3등급 나오면 어디 가요? 물어보길래 그냥 만든 거예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노선 대학 잡을 때 한 3등급, 4등급이면 가천대 가거든요. 이 정도 이게 마지노선 대학이야. 그쵸? 목표로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성적 나와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왜 목표 대학으로 잡아? 마지노선 대학이지. 왜냐면 우리는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씩 계속 더 맞을 거니까. 맞죠? 맞죠? 네. 지금 대답하신 학부모님들, 자제분들만 부모님들의 믿음대로 되실지어다. 분명히 시험 볼 때마다 하나씩 더 맞을 거거든. 그리고 수시대학은 2칸 정도 위까지 보시면 돼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수시 지원할 때 일단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마지노선 대학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장 정도는 꼭 깔아놔야 되고, 이렇게 깔아놓을 때는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어야 되고, 수능 이후에 논술이 있어야 돼. 저희 아들처럼. 진짜 수능이 잘 나오면 안 가면 되니까. 아시겠죠? 혹시 모르니까 깔아놓는 거야. 정시는요, 진짜 몰라요. 항상 잘 나왔다 하더라도요,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도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저는 수능 전에 꼭 면접이나 논술이 있으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되 정시는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점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시 가능권 2개는 꼭 필수적이고, 정시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기출 N회독 잊지 마세요. 기출 N회독과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대학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멘탈 관리, 아침에 국어 문제 푸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못 푸는 문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생체 리듬. 뭐냐면 이제 낮잠 안 돼요. 자제분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낮잠 자지 말라고 계속 잔소리 하세요. 엄마 왜? 난 낮잠 자고 밤에 맑은 정신이 더 좋아 그러는데 수능 때 낮잠 자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지. 논술보다 낮잠 잘 것 같아?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수능 때요. 수학 한 20번서부터 영어 듣기 평가할 때까지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낮잠을 꾸준히 자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야. 수능 보다가도 머리가 멍해진다고요. 낮잠 안 됩니다.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어때요? 안 돼요? 엄마 수학 선생님이 노래 들으면서 해도 된대. 그러면 수능 볼 때 노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맞아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 수능 금지곡도 있잖아요. 던던 댄스?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건 반댈세. 아시겠죠? 대입에 대한 변화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되고 수능 날짜 제가 다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확정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11월 16일이고 내년은 1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1학년들은 11월 13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이제 630일 90주 남았고 이 친구들 994일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영어가 이제 등급이 점수화되는 거 성균관대가 발표한 거 아세요? 올해서부터. 그래서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거의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 정도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영향력은 커지는 거야, 점점 더. 근데 그런 뜻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영어 괜찮게 보는 친구들 정시에서요, 국어나 수학이 약간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영어가 대체제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특히 문과 친구들 수학을 좀 망쳤다 그러면 영어 잘했으면 영어가 어느 정도 보완해 줄 거야. 올해는 성균관대서부터 할 것 같은데 한 서성한 정도의 라인의 대학들은 다 호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년 전형 계획이니까 올해 모집 요강 한번 보면 몇 군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내년서부터 많이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그렇게 띄엄띄엄 보면 안 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우습게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내신 추이예요. 앞으로가 아니지.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내신이 예전에는 내신 성적이요. 대부분 모든 과목이 다 등급이었잖아요. 근데 2015 교육과정의 특징은 진로 선택이 나왔거든. 진로 선택은 중학교 때처럼 AB야. ABC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1, 2, 3등급으로 나왔던 게 나중에 3학년 때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고 막 내신을 갈아 엎는 아이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3학년 때 내신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 40%씩 막 나왔고.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그 옛날처럼 갈아 엎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대세는요, 내신 추이예요. 2015 교육과정의 특징에서는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중요한 거야. 저 평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 자체가 올라가는 게. 그래서 W자나 V자 그리는 아이들, 나이키. 반스 사주지 마세요. 농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적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좀 떨어져서 안 좋아. 괜찮아. 올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희 아들 둘처럼. 정시나 논술로 갔지만 이 아이들 내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수능도 잘 봐.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성적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면접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면접 준비하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평상시에 면접 준비 어떻게 하는데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정보인 거야. 그게 뭐냐면 토론 발표예요. 학교에서 하는 토론 발표들 열심히 쫓아가라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넌 중졸이야. 아시겠나요? 중졸이에요, 너. 맞지? 중졸, 그쵸? 네. 자제분들 다 중졸이거든. 중졸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학교에서도 알아. 그러니까 토론 발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보세요. ABCD 학생 중에 얘가 제일 우수해 보이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로 선택 때문에. 그럼 이제 대세는 B야. 아시겠나요? A도 나쁜 건 아니지만 2.5등급으로 계속 유지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1등급이면 괜찮아. 그럼 땡큐. 갑분싸가 되네. 네. 이건 땡큐.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 2학년 때 내신이 일단 중요하니까 지난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지난 성적 가지고 야, 이 성적 가지고 인서울 하겠니?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긍정의 에너지를 자꾸 심어주세요. 잘 되겠지 뭐, 그쵸?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최근 대입에 대한 경향들 정리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게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선택 때문에 그리고 고교 학점제 때문에 내신으로만 뽑지 못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서류가 더 중요하고 특히 우리는 학교장 추천 같은 건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비교과로 대학에서 뽑지 않아요. 아, 우리 학교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종합을 못 보는데 그거 7년 전 얘기예요. 아시겠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젠 역량이 있어야 돼요. 역량은 본인이 좀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전체적인 대입의 변화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네? 그쵸? 내신을 좀 이거 뭐하러 사진을 찍으세요? 아, 없어. 아, 거기 앞에 내가 다 가려놨구나. 아, 제가 가리려고 가린 게 아니에요. 네,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저렇게 하시라고요. 교과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신 성적 당연히 관리해야지. 그리고 기본적인 학교 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 최저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들으면 딱 궁금하지. 아, 기본적인 학교 생활이 뭐예요?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야, 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 열심히 하래. 이렇게 얘기하면 종합이랑 뭐가 달라? 그쵸?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학교 생활은 선생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라는 얘기예요.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애들은요, 담임선생님하고 잘 지내야 돼.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특히 여기서 제가 기본적인 학교 생활 학생부 기재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행특을 얘기하는 거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때문에 붙거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락이 결정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민원 넣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시면요, 이거 불법에 내가 다 신고할 거야. 아시겠죠? 농담이잖아요. 자꾸 가쁜 살 만들어. 학교에 쓸데없이 민원 넣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특은 진짜 담임선생님의 정말 오롯이 그 선생님의 권한이야. 아시겠나요? 거기다 잘 써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 성적 조작 요구행위야. 그냥 아이들 보고 선생님하고 잘 지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말 잘 들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입을 위한 핵심 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절대적인 거? 키? 순종.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은요, 얘네들은 대학 못 가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는 행특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학생기록부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잊지 마시라고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기출 애내독과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이게 학생기록부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대학교 가실 때까지 대학교 합격증 받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이게 학생기록부 관리하는 방법이야.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학생부 보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학생부는 뒤서부터 보시면 돼요. 그럼 빨리 읽을 수 있어. 그래서 행특부터 읽는 거예요, 교수들이. 아시겠어요? 자,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미괄식이거든. 그러니까 뒤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얘 무슨 과 갈 것 같으세요? 뒤서부터 읽어보시라니까. 건축과 딱 보이시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괄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건축과 쓰기엔 너무 잘 적어주신 거예요. 확고한 비전, 미적 감각, 예술활동, 작품에도 관심, 상상력 풍부 끝내주죠. 그리고 학생기록부에 논리적이다라는 단어는 끝내주는 단어인 거예요. 이 아이는 선생님이 엄청 이뻐했던 아이인 거야. 그리고 건축가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도덕성까지 갖춘 새끼인 거예요. 거의 완벽한 새끼인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학생기록부가 전국의 90%예요. 세상 차별화되지 않는 학생기록부. 왜냐면 여기 마침표가 끊어졌거든. 자주 이야기함 하고 끝냈어. 그럼 교수님도 이걸 보고 야, 뭐 어쩌라는 거니? 그러는. 이게 끝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함. 이게 없어요. 왜 소감문이 없게? 왜 안 적어주셨을까요? 안 냈으니까. 제가 둘째 아들한테 그래, 너 왜 안 냈니? 그랬더니 아 맞다 그러는 거예요. 전국에 공부 못하는 새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맞다요. 좀 제발 좀. 그래서 선생님이 안 냈으니까 안 써준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결과물 자체에는 크게 비중 두지 마세요.
중졸이야. A4 용지 한 장이면 돼요. 내용이 튼실할 필요도 없어. 그냥 증빙 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던가 의미 있는 과목에서만 필요한 거야. 다 할 필요도 없어.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공부해야 돼. 수능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이것도 보세요. 건축과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요 공식적인 채점 기록이에요. 이건 채점 항목이에요. 이렇게 선생님 교사에 대한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아이인 거야. 아시겠어요? 지적 호기심이 있는 게 지적 호기심이 공식 저희 채점 항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수업 참여도도 높다고 적어주셨죠? 이게 학업 태도야. 얘는 학업 태도도 좋고 지적 호기심도 있는 아이야. 근데 너무 손쉽게 해결하고 있어. 아시겠어요? 좋은 학생 기록부가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드는 거 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아시겠어요? 의미 있는 거면. 그래서 저희 아들 학종 다 떨어졌어요. 둘째 경희대 건축이랑 중앙대 건축이랑 건대 자추로 썼는데 다 떨어졌어. 논술로 갔으면 됐죠 뭐. 네, 그래서 학생기록부 관리하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제분하고 작전 짜보세요. 어떤 활동을 가지고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메모해 놓으라고 하세요. 자꾸 포스트잇에다가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자꾸 메모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걸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선생님들 교육청 연수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기록하라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메모를 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적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걸? 맞죠? 그러니까 메모를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식으로 하는 거야. 포스트에다가.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학생기록부에 많은 내용이 써있지 않아도 돼.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가 써있으면 돼. 왜냐면 동기랑 과정까지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 여기밖에 없는 게 전국의 90%라고. 뭐가 없다고요? 결과물이 없어. 왜냐하면요. 결과물까지 가야 되는 게 동기와 과정이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과정과 결과까지 해야 탐구 역량이 있는 학생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전국의 90%예요. 되셨나요? 결과물이 꼭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진 마세요. 1학년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 한 두세 개 에피소드. 2학년 때가 가장 중요하니까 5, 6개 정도 에피소드. 그리고 3학년 때는 연계 심화해서 두세 개 끝. 되셨나요? 10개 이내로 하시면 돼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면 학생기록부가 아주 좋은 학생기록부가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셔서 이거 적어달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고한다고. 네? 북부교육청에 신고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적어달라고 하시는 건 청소 조작 요구행위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메모를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해서 갖다 드리면 이렇게 해서 저 했습니다 하고 하면 맞아 했지? 그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플러스 알파까지 말씀드리는 게요. 부모님들 세특에 이제 크게 집착하지 마세요. 세특은 전국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됐어. 우리가 여기서 차별화가 될 건 플러스 알파야. 동기, 과정, 결과 방식으로 대부분 적어주시거든요. 근데 플러스 알파 여기 얘가 앞에 있는 애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여기서부터예요. 동기, 과정, 결과 방식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리고 부모님들 학생기록부에 오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민원 넣지 마세요. 저걸 참고라고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교수님들 지네 논문에 있는 오타나 주시라 그래. 그러니까 오타 가지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왜냐면 얘가 플러스 알파를 한 거야.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요. 배운 거를 써먹고 응용하고 적용해 본 거야. 그러니까 배운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적용하고 응용까지 간 거야. 이래서 좋은 학생 기록 본 거야. 이게 차별화 요소인 거야. 배운 걸 써먹으라는 얘기야. 그 써먹는 방법이 토론 발표를 하던가 아니면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학생기록부 이렇게 해서 책도 적어주세요. 내년하고 후년은 모르겠어. 근데 올해 고3은 학생기록부에 차별하는 독서야. 지금 독서가 미반영이거든요. 빠져요. 그래갖고 애들이 책을 안 읽어요. 전국적으로 안 읽어요.
그래서 올해는 학생 기록부에 이렇게 독서가 써 있는 애들은 굉장히 유리할 거야. 근데 내년은 모르겠어. 또 그거 바로 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독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네 가지가 학생부 평가 기준이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주는데 앞으로 이 방식으로 갈 거예요. 아주 잘 됐어. 전공적 합성 없어지고 진로 역량으로 바뀔 것 같아요. 요 5개 대학 괜찮죠? 별로신가 보네? 괜찮은 대학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왔잖아요. 비웃으시네. 자, 그래서 일단 진로 역량은 뭐냐면 꿈이 바뀌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감점받고 그런 거 7년 전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뀌어도 돼.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그 대신에 엄마 아빠가 좀 찾아주셔야지. 어디가 찾냐면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가셔서요. 직업 검색이란 메뉴 또는 학과 검색이란 메뉴만 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컴퓨터 이렇게 쳐보세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 직종이 나와.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가셔서 직업 검색, 학과 검색을 이용하시면 아이들 진로 탐색 노력을 도와주시는 거야. 되셨죠? 오케이. 자, 요게 바로 학업 역량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대학에서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좀 애를 써보시고 요즘에 특히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즘 뜨는 거 집단학습, 그룹 스터디. 요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학교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룹 스터디가 요즘에 뜨는 학업 역량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선택 과목 함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1학년들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제가 그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선택 과목 안내서 올려놨으니까 지원학과와 연계성 있는 과목들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가 있으니까 계열별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공대 갈 거야. 물리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산업공학과야. 물리투가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 필요 없어. 산업공학과는. 아시겠나요? 화학공학과에 물리가 필요해요? 그다지 크게 필요는 없어. 하지만 화학을 안 했어? 치명타야.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시 계략적인 배치표 만들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전 2번 말씀드릴 거예요. 2번.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2번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 수능 최저 활용해야 돼요. 되셨죠? 다시는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수시에 더 집중할까요? 정시에 집중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우린 수시 정시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수능 최저 활용할 거거든. 왜냐면 작년 결과 좀 보세요.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형 4개합 7이거든? 이거 맞춘 애가 전국에 3.5%밖에 없어요. 20만 명 중에 문과 20만 명 중에 3.5%면은 7,000명 맞춘 거야. 그래서 고대 이 학업우 수가요. 2점대 중후반까지 내려갔어요. 아니 고대를 2점 후반대까지 가면 괜찮지 않는 건가? 고대 별로세요? 아까 울릉대는 비웃으시더니 고대도 별로시고 경희대도 비웃으시더니 어디가 목표신 거예요? 서울대? 아, 네. 감히 그런 게 어딨어. 뭐 서울대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갈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수능 최저 맞추기 제일 좋은 과목은 1번 영어. 맞죠? 2번 수학. 3번 탐구. 국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어는 2등급 넘어서면 의미 없습니다. 작년에 전국의 4분의 1 이상의 아이들이 2등급까지였어. 근데 제가 왜 뭐라 그러냐면 2등급하고 3등급의 차이는요. 어휘력의 차이래. 전 이건 부모님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해. 애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영어 시험 보는 것도 의미는 커요. 그래서 영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그 점수 아이가 서울대 갔다라는 거 서울대가 폭망이란 뜻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많고 복잡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아이한테는 유리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힘들게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제분들 목표하시는 대학교 꼭 한 방에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일부러 시간을 내줘가지고 이제부터 막 달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점심 드실 시간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 박중석 센터장님 재밌으셨죠? 네. 내용 좋으셨죠? 네. 예, 박수 한번 더 쳐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모시는 연사님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안 오시고 이 자리
꽉 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되게 미안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모셨던 인원 중에 제일 적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연사님은 되게 비싼 연사님을 모셨는데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필요하시면 파일 필요하시면 아까 연사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종이로 필요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번까지 저희가 이걸 복사를 안 했는데 일부러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더 붙인 게 사족 같긴 한데 대학 가는 건 정시가 유리해요? 수시가 유리해요? 수시가 유리해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어느 대학 가시는 게 목표세요? 그러니까 정시가 몇 뽑고 수시가 몇 뽑는지 아세요? 정시로 40% 뽑는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실제는 안 그래요. 전국 197개 대학을 보면 정시로 20%밖에 안 뽑아요. 수시로 80%를 뽑아요. 근데 전국 197개 대학을 보내실 생각이 아니신 거잖아요.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이상을 보내시려고 그러잖아요.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은 제가 대학교 서열을 재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제가 안 쓸게요. 그냥 알아서 세세요. 그러면 뭐 하여튼 서영고 어쩌고 이렇게 갔다 보면은 거기는 정시가 40%예요. 그래서 6대 4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수시로 많이 뽑아요. 정시 40%인데 정시 40%인데 그러면 정시로 하는 게 유리해요? 수시로 하는 게 유리해요? 아직도 수시로 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수시는 또 뭐뭐 있죠? 수시는 교과, 학종, 논술, 특기작 이렇게 있죠. 이제 갈래 쪼개진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교과도 쓰고 학종도 쓰고 논술도 쓰고 특기자도 쓰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일 많은 건 정시예요. 40%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교과로 15% 뽑고 상위 15개 대학은 그 다음에 학종으로 25% 뽑고 논술로 6% 정도 뽑고 뭐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자 우리 친구들이 고3 돼가지고 논술을 제일 많이 봐요. 논술은 보통 경쟁률이 몇 대 1이죠? 혹시 보셨어요? 논술 경쟁률이 몇 대 1인지? 최저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보는데 아직 느낌이 없을 텐데 최저가 없으면 200대 1. 최저가 있으면 최저 있는 전형이 보통 문과 같은 경우 60대 1, 이과 같은 경우 40대 1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최저를 통과할 확률이 보통 50%예요. 그러면 20대 1, 30대 1이에요. 그 다음에 학종이나 교과는 보통 경쟁률이 몇이죠? 낮으면 15대 1, 높으면 40대 1. 이 정도 돼요. 정시 경쟁률은 몇이에요? 올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정시 경쟁률?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서 5대 1 사이에요. 경쟁률이 높은 게 유리해요? 낮은 게 유리해요? 경쟁이 높은 게 유리하세요? 우리가 이런 경쟁이 많이 하는 애들이 막 경쟁을 많이 할수록 유리하세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게 당연히 유리하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정시는 점수가 비슷한 애들끼리 원서를 쓰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럼 수시는 비슷한 애들끼리 원서 안 써요? 수시도 그 대학 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애들끼리 원서 쓰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보시면 어떤 게 더 유리한 전형인지. 그리고 대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보셨지만은 학업 역량을 제일 많이 봐요. 대학은 공부 잘하는 애를 뽑으려지 인간성 좋은 애를 뽑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1학년, 2학년 부모님들이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혹여나 혹시나 아까 연사분께 말씀하신 게 내신을 못 봤어. 내신을 못 봤다고 이제 나는 정시로야. 이런 표현 들어보시죠. 정시로, 수시로. 난 정시로니까 이제부터 난 접고 이제 정시에 올인할 거야. 나한테 내신 공부하는 얘기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전부 다 뒤통수를 한 대 후리세요. 얘기했지만 우리 연사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재수학원에 있으면 항상 느끼는 건데 내신 공부하지 않는 애가 정시를 잘 보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수능을 잘 보는 경우가. 수능은 종합 과목이거든요. 종합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각각의 내신의 각각의 단원들을 집중해서 공부한 것들 다 못 가서 수능을 공부하는 거지 이것과 별개가 전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난 정시러야라고 하는 아이들 치고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더라고요. 지금 당장 공부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신 시키지 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2학년인 아이가
2학년 아이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서 난 이제 2학기가 딱 되면서부터 난 정시로야. 라고 해서 난 수능 공부할 거야. 그래서 이제 내신 공부 안 하겠어. 그럼 한 달 뒤에 내신도 공부하지 않은 애가 1년 반 뒤에 수능을 공부하겠어요? 당장 앞에 닥친 내신 공부를 안 하는 애가 1년 뒤에 수능 공부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그냥 내신도 수능도 안 하겠어. 이런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드시 내신 공부하셔야 되고 내신이 잘 돼야지 수능도 잘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여튼 오늘 시간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드렸던 설명의 일정들 있잖아요. 3학년 설명회들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있는데 시간 되시면 오셔서 들으세요. 3학년 거라고 안 듣지 마시고. 제가 강남에서 원장할 때는 중3 부모님들도 고3 설명 와서 막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속성들을 좀 부모님들도 좀 만드세요. 부모님도 만드시고 고1, 고2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3 때는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얘기들 같이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 설명의 내용 되게 좋거든요. 제발 옆에 분들 한 명씩만 데려가셔서 같이 좀 들으세요.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